반갑습니다. 저는 정문창인데요.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을 거의 합정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 나주에서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나주라는 우리 중요하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나주의 그 문화에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퍼붓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자체 예산이 1조가 넘으면 기업이라면 10만 명을 그냥 먹여 살릴 돈이에요. 이 국가기관의 이 비효율성,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경상도의 이런 방송을 보면 전라도에 재단이 100개 있다. 그 100개가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솔직히 말하면 하순, 영암, 강주 이게 전체가요. 문화재단은 통합해야 돼. 통합. 이 코딱지만은 나주 여기 감각이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합쳐가지고 그 다른 영역까지 같이 연계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제일 내는 지금 여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이 전문가일 뿐이에요. 전문가. 전문가들이 아무리 돈을 내면 감각에 한 명도 안 하고 문화재단 활동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300억 얘기했죠. 직원 26명 재단 만들어서 그럼 최하 더럽게도 150억에서 200억 그 다음에 이리저리 쓰고 저리저리 쓰면 2, 300억 날라가는데요. 거기 또 그 팀들이 있으면 또 용역 줘요. 용역. 또 좀 모르면 또 거기서 뭐 한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재단이 과거에는 어떤 짓을 했냐면 정부 예산 따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참여해서 매천에서 따오고 도시예산이라든가 뭐라든가 공부에 따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지 이게 뭔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왜 아시다시피 왜 시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이 트러블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로봇처럼 공급만 받다가 세월만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생각을 잘 해야 된다. 나는 위원회에 50개, 100개 있는데요. 정말 짜증나버려요. 왜 짜증나냐면 옛날부터 20년 전 젊은 날도 얘기도 했지만 전부 전문가만 모여 있는 거예요. 고객이 없고 진짜 시민이 없어요. 이 나주라는 데가. 그냥 겉으로 껍딱만 돌아가는 거예요. 껍딱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절대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전남도지사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요. 도지사께서도 정신 차리고 시장님께서 차려서 전라남도가 지금 우리 문화원장 좀 맛있어요. 저도 문화원 이사인데요. 문화원은 무슨 데입니까? 문화재단에 같이 26명이 그 직원이 있다면 문화원에 인력이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같은 NGO 사단이나 재단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저 다 만들어 봤어요. 병임민간단체도 만들어보고 재단도 사단도 다 만들어보고 제가 해봤는데요. 사실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거 법적인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다 이미 법적 근거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정관 하나 이렇게 대충 만드는데 정말 우리 이런 문제는 전문가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마지막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도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있지만 명함 하나 달랑 갖고 다녀서 뭔가 좀 비용하고 뭐하고 하고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늘공하고 어공하고가 나라를 망해본다. 그건 뭐냐면요. 너무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고객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0년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30년 동안에 전혀 세상하고 틀리는 얘기들만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아주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우리 최문찬 기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그 소규모 지자체는 합동이 필요하다 그 말씀과 함께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공모사업에 참여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만의 토론회보다는 다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수선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의견은 질문이 아닌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다른 분 있으면 예, 저기 제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나주시 정책 자문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로는 그 영산포 발전 협의회 위해서 사무처장을 봉사를 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나주가 천년고대 나주가 이제라도 이런 문화재단에 설립을 하고 이런 이 과정을 밟아가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그 나주의 미래가 내다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잘 아시지만은 나주는 정말 그 문화유산 그리고 자산이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마한 문화를 비롯해서 근데 지금 실은 나주가 천년고도라고 하지만 100년 고도인지 10년 고도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쇠약해 있어요. 물론 에너지밸리가 이쪽으로 와서 좀 나름 에너지 쪽으로는 활발하게 합니다만은 과연 문화유산, 문화로서는 나주를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주의 랜드마크는 문화로서 뭐냐. 또는 이 앞으로 나주의 미래지향적인 미래는 뭐냐 했을 때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봐도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은 그 스페인 관광이 뭐 보러 갑니까? 주로 우선 뽑으면 파밀리의 성당, 그 유명한 건축가가 지금 150년 계속 짓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노르망디의 몽쉘 미셸 같은데 굉장히 그 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우선 그 나주의 이 좋은 문화유산을 지금 여기 토론하고 계시는 또 의원님도 계시는데 나주의 미래의 랜드마크는 뭘로 할 것인지 천년 고도를 과연 어떻게 생활시킬 건지 지난 시장님의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 자문위원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 때 뭐 잠깐 해서 이렇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이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유명한 고도처럼 우리 나주도 천년 고도니까 그런 데처럼 우선 현 시장님이 재직할 때 기초만 닦아주십시오. 100년, 200년을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기단 하나만 닦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시장님들이 정말 미래의 멋진 세계 속의 나주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지는 아직은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그 영산강과 마한 문화와 나주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화 자원들, 자산들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를 대표한 랜드마크를 뭘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기초를 다지고 해 나가는 정말 문화유산으로서 문화도시로서의 로드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두 가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 예, 이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말씀해 주시면서 나주 문화유산이 많지만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그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은 쇠약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구슬이 많아도 껴야 보별 말처럼 문화로서는 나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나주를 대표할 미래의 나주 랜드마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 중에 누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정순 과장님 어떠세요?
2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우리 국민성이 좀 이렇게 빠릇빠릇하잖아요. 근데 랜드마크를 뭐 이렇게 여기서 제가 개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랜드마크가 중요한가도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랜드마크가 그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정표는 되지만 그게 너무 독보적으로 또 보이게 되면 그 기타의 저희들한테 소중한 것들이 또 다 묻히는 그런 좀 약간 저희들이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결국 랜드마크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떤 아까 정무천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약간 토론을 해서 도출하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나주시가 1000년 고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2000년 고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만 년 고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후기 구석기 유적이 동강이나 근처에서 이미 나와 있고 구석기 유적이 한 30군데 정도 된다는 거죠. 납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주의 이런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 그 찬란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어쩌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과거에 우리 나주 선조들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이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뭐를 거기서 이렇게 벚꽃창신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서 그거를 나중에 랜드마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하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영산강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주의 역사 영산강이 모든 나주의 문화를 저는 만들었다 봅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할 때 제가 좀 요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영산강의 명품 도시가 어디냐? 저는 나주라고 봤죠. 영산강의 온전한 힘이 나주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행정적으로 나주 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고 결국 영산강의 주인이 나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나주의 그런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마음문화도 거기서 나온 거고 또 해양의 어떤 문화 그걸 토대로 해서 소설 토론 강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다 그런 기초에서 바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랜드마크를 청착을 한다면 영산강을 좀 유심히 보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좀 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에 그 항아리 만든 거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 반도체 기술 정도 되는데 그 만들었는데 어찌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 시대는 그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소도라는 데로 들어오면 이 기본의 정치권의 행정력이 못 미쳐요. 그게 사실 우리 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가 나주가 약간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런 의미로서의 소도 개념을 현재적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내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명칭으로 불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좀 나주를 부각을 시킨다면 나주가 다른 도시하고는 차별하게 많이 경기축청이나 전체 다 많이 나눕니까? 근데 거기에 마지막 만에 이 후기 만이 나주 중심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좀 더 뭔가 문화유산을 보면서 분들이 이래서 우리 역사나 문화를 좀 소중히 생각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좀 답이 좀 약간 서운함을 담는 이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주의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로드맵 이 자체는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나주의 문화유산대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인물투어라든지 신숙주라든지 또 삼봉 정도전 선생
그리고 나대용 이렇게 인물이 굉장히 나주를 거쳐간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물은 인물대로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직접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로드맵을 그려서 인물 투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빛가람동을 굳이 예를 들자면 이 빛가람 타워를 활용한 주변에 남평, 삼포, 다도 이쪽에 어떤 관광 벨트 각각의 콘텐츠 예를 들어서 남평을 예를 들자면 남평 습강 수변공원이 있죠. 지백강 영산강을 위주로 해서 영산강 유채밭 이 길을 통해서 남평으로 이어져서 자전거길 또 남평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또 신미송길 또 거기에 따른 문바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재로 지금 되어 있는 남평역 번역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엮어주는 스토리텔링의 관광 형식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 한 분만 더. 나주문화원장 김윤정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놀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내용이 나주시 문화관광도시 타당성 영역 보고서에 나온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날 보고서 발표한 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나주는 아무것도 안 들었다. 나주 이야기는 한 것도 없다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주 이야기는 크게만 말씀하셨지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제가 이 토론의 제목을 보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마치 재단이 설립됐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타당성 임명 중에 있습니다. 설립되지도 않았고 설립되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마치 설립되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고 차라리 의회에서 했더라면 나주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라는 과제였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실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드는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에 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적지 않아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중의 목적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설문조사 해본 적이 없어요. 수요조사 해본 적이 없어요. 나주시 학과가 몇 명이고 학원이 몇 개로 파악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사항들은 아무 근거 없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화재단을 했으니까요. 나주시에서는 처음으로 관광재단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문화관광대를 했다가 영역 보고서 일장난이가 갑자기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시가 지금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앞에 도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받던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그대로 심지어 좋은 말로는 가져와서 나쁜 말로는 뺏어가서는 일정입니다. 보조금 단체로 지원했던 돈들은 다 재단으로 돌려서 기존에 운영했던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역할론들이 크게 되고 적게 됨에 따라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은 이미 시골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될 자리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군데도 안 하고 미사회부가 뭔가 늘어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용역 보고서가 똑같다니까요. 학술적인 단어, 화려한 미사이고 어마어마한 비전. 지금 우리가 그런 발언을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끝자리까지 많이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 국정은 문화재단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냐 절실한 느낌이 들었다는 사항이 저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랜드마크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장으로서 랜드마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친절하면 전국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 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시 영역이 중간 보고까지 끝났고요. 5일날 이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주시 문화재단이 지금 당장 설립돼서 필요가 아니라 앞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의미와 또 이걸 설립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계획적으로는 정확히 아직 서지는 않았지만 저희 우리 나주시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재남 위원장님과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간담회,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영역 말입니다. 이제 자유토론이니까 영역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만 시민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뭐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 집단이 그 누굽니까? 나주를 아는 사람이니까 막 좋게 영역 따가지고 다른 사람, 저도 언론인으로서 그 수천 건을 내가 한번 접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영역 따기 운동본부예요. 그래서 영역 따가지고 적당히 어디서 베껴가지고 놔두라고 그 종이대에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컨텐츠 만들어서 아까 전문가 집단이 과장님 뭐 이렇게 하고 설명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지역에 진짜 참다운 목소리 지역에 확실히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심도 높인 그 지적도 받고 그다음 이런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시정이나 행정이 편의주의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목소리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철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나주시에 영역을 할 때 영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영역심의위원회에 이제 시의원도 한강민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나주시의 영역 보고를 나주시의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방금 정우철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정확히 전달해서 참된 영역, 정확한 진짜 주민의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영역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잘못된 영역이라면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명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종합해서 저희들이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우리 나주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오늘 토론을 주관한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마무리 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 주고받은 소중한 의견과 질문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희망을 본 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오늘 한 번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상만 의장님의 인사 말씀처럼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목소리가 그 시작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씩 가져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화재단 설립을 꿈꾸고 계시겠지만은 추진 과정이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철저히
현실주의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시민 모두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마무리 말씀을 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제가 해도 될까요? 오늘부터 앞으로 3일 동안 나주시 원도심에서 문화재 야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7시에 개막식을 하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나주시 문화재 야행에 꼭 참여하셔서 좀 많은 것을 즐기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짓고요. 발표자하고 참석자 모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